누구나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호주부가 당신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코리아 주식 부자의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상당히 이 시장이 다이내믹하게도 움직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창출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캔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절대지식과 함께 여러분들 2강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대지식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캔들에 대해서 양봉이 뭐냐, 음봉이 뭐냐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원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좋건 안 좋건 간에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1 더하기 1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양봉, 음봉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하고 오늘 가격과 관련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네, 오늘 예. 일단은 지금 저번 시간에 그 양봉이랑 음봉이 생기는 원리, 시가, 저가, 고가, 종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짚어보고 요 이제 캔들만 보게 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볼 수 있게끔 가격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또 캔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가격을 설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캔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실 텐데 네. 제가 얼핏 이렇게 딱 봐도 말이죠. 네. 이 가격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주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가격이 좀 들어가면 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좀 헷갈리는 네, 부분이 네. 있네요. 그럼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분 좋게 양봉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00원, 여기는 1,200원, 1,500원, 900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이 오늘 하루 종일 일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죠. 네 가지의 가격이 형성됐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가격이 설정돼서 이제 종가로 끝나는 구간까지 크게 네 구간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네,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가격권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 가격만 설정을 했어요. 네. 양봉 같은 경우에 시가가 이제 이 자리게 되겠죠. 그렇죠. 이 자리가 되고 1,0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1,000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고점으로 올라가죠 가격이. 그래서 1,500원이 된 후에 가격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네.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여기까지 갔을 때 저가가 형성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아랫꼬리가 생긴 후에 다시 시가를 넘어서 종가로 끝나면 이제 양봉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침에 땡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1,000원으로 시작을 했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시작하고 나서 또 밀리기도 하고 안 며칠 네, 쭉 맞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가가 종가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죠. 시가가 최저가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살짝 100원 정도가 빠졌는데 그다음부터 또 쭉쭉쭉 하더니 네네. 3시 반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시 정도에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맞습니다. 3시 반에 땡 했더니 1,200원에 끝났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오늘의 이제 캔들이라는 모습이네요. 양봉에. 근데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순서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시가에서부터 높게 끝나서 종가가 높게 끝나면 양봉이다. 이런 개념과 요 가격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이 큰데 예. 요 가격권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가격대로 움직인다. 요것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음봉을 또 우리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음봉은 저번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저가 또 마찬가지로 아래까지 내려가고 고가가 또 위에 있고 종가가 끝에 있는데 이제 캔들이 반대로 됐기 때문에 시가보다는 종가가 아래에서 끝나는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음봉입니다. 음봉의 그 모습이. 좀 가격권이 좀 너무 커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가격 시가 1,200원에서 네. 그리고 저가 900원을 찍고 네. 뭐 고가에 처음 갔다가 종가에 이렇게 끝나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양봉, 음봉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가, 저가, 고가, 종가로 여러분께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양봉이 생기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되게 보기 좋지만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봉의 이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대 양봉이고요. 망치형, 삿바형, 영망치형, 도정 이렇게 간단히 대표적인 캔들인데 아마 수익 나는 분들이라면은 요 캔들을 아마 가장 좋아하실 건데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양봉은 처음에 시가에서부터 종가가 높게 끝나는 캔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저가랑 고가가 아예 없는 캔들입니다. 시가부터가 저가고요. 그리고 종가가 끝에 끝나는 가격이 이렇게 맨 위로 끝나는 가격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장대 양봉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형 캔들인데요. 망치형 캔들은 시가에서부터 저가가 살짝 빠졌다가 종가가 엄청나게 또 오른 그런 또 캔들입니다. 그래서 고가가 종가로 끝난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다면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캔들이 되겠습니다. 삿바형 캔들인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이 캔들은 아까 전에 장대 양봉이랑 시작점은 같지만 끝은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꼬리가 생기는 캔들인데, 저는 시가가 저가로 시작해서 끝나는 캔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하루에 매수세가 시가가 저가라는 의미는 더 이상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가격을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캔들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삿바형 캔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캔들이 영망청인데요. 삿바형이랑 시작점은 같은 캔들입니다. 시가가 저가로 올라가서 매물이 좀 출회된 캔들인데,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이제 호재가 발생해서 매물이 출회된 느낌으로 이제 끝나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캔들이 나오면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캔들입니다. 네. 그래서 추세가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봉이긴 하지만은 네. 위에 꼬리가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건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이겨내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저런 형태가 나오면은 조심하자,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도전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또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 좀 이제 호재로 좀 생각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고점에서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더 이상 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일단은 시장의 또 영향에 따라서 이 캔들이 또 가지고 있는 원래 뜻과 본질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실전 매매할 때는 조금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살짝 좀 팁을 드리면 네. 도전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연속으로 2개가 출회되는 또 좋은 모습이 많이 그렇죠. 연출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승에 반전할 수 있는 네, 그쵸, 기회가 그쵸.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봉 5개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요. 역시 또 음봉, 만만치가 않은 음봉들에 대한 네. 특징적인 것들 또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음봉은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맨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 음봉을 또 우리가 냉정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야만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거,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이제 양봉들을 설명했을 때 좀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좀 약간 기분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텐션 올려서 네.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봉은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종가까지 계속 끝까지 매물이 나와서 누른 캔들인데요. 보통은 이제 요즘 요거 하나 걸렸다 하면 이제 계좌가 3분의 1 정도가 날아갈 수 있는 캔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형 캔들인데요. 일단은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감이 좋지 않죠. 네. 사람이 목이 매달린 듯한 느낌의 캔들이라 그래서 교수형 네. 캔들입니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매물이 출회돼서 저가까지 눌러요. 그리고 나서 저가에서는 약간 좀 수급이 들어와서 밑꼬리가 좀 생기는, 밑꼬리가 생기는 그런 캔들인데, 밑꼬리가 생긴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보통은 네. 밑꼬리가 생기면은 수급이 들어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꼬리가 좀 와도 저는 일단 위쪽에서 이미 매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뭐 우리가 붙인 이름 자체도 교수형 네, 그쵸. 아닙니까? 네. 네, 뭐 다이, 뭐 이건 맛이 같다, 뭐 이런 어떠한 표현이니까 이 살짝 갈린 밑꼬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성형도 저거 만만치 않은 그림이에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캔들 유성형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의 캔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장대 양봉보다 안 좋은 캔들이에요. 왜냐하면 아하, 네. 사람한테 희망을 또 심어주는 아하. 아주 나쁜 두 번 캔들이거든요. 죽이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시가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요. 호재로 네, 올라가는데 네. 단발성 호재이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시가도 무너뜨리고 종가가 아예 그냥 저가로 끝나는 끝나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캔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유성형 비슷하게 나오면은 무조건 도망가자. 뭐 그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렸다 하면 뭐 짧게만 봐도 5% 이상 다 물렸기 때문에 네. 손절매를 안 치시게 되면 그 다음날도 또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십자형, 마치 이게 우리가
5일 동안의 캔들을 다 놓고 봐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듯한 이런 모습인데 저 십자형이 모처럼 딱 보니까 뭔가 괜히 희망을 좀 보일 수 있는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에도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네. 고지형이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형 캔들을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매수와 매도의 중간점에 정말 가격으로 심의 딱 균형. 심의 균형이 딱 중간을 끝났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캔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나오게 되면 좀 안 좋게 해석을 또 그렇겠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십자형 같은 경우가 고점에 나오면 뭔가 매수세가 좀 약화가 되고 매도세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무승부로 만들어 놓은 거고. 네네, 그렇죠. 만약에 바닥권이나 저점에서 나온다면은 하락세를 마무리 짓고 뭔가 신규 매수세가 힘있게 좀 들어오려는 네, 그런데 아직 매도세가 강하니까 힘의 균형을 만들어 놓고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다른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씩 나와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해석할 수가 있긴 있는데 네네네.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캔들을 많이 봐도 네네.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되면 또 해석이 또 달라지니까 일단은 하나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캔들인데요. 잠자령입니다. 네. 잠자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물론 나오긴 해요. 근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캔들이에요. 이게 그랬군요.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이제 30%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제한 폭이. 네, 그렇죠. 네네. 예전에는 15%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5%일 때 점상한가가 나왔다가 물량을 한번 흔들고 종가가 다시 될 또. 점상한가가 됐던 그런 모양이 많이 나왔던 캔들이 바로 잠자령입니다. 상당히 그 짧은 내용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세력들이 아침부터 뭐 갭상한가 띄워놓고 물량을 확 흔들어대면서 개미들이 그냥 막 던지게 만들고 그 물량을 다 잡아 올리면서 종가 고가 비슷하게 끝나버린다. 그쵸. 뭐 이런 얘기인가요? 보통 이제 잠자령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여도 첫 번째, 두 번째 상한가에서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캔들은 보통 상한가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상 정도부터 나왔던 캔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쉽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네. 최근엔 또 더 볼 수 없고요. 네. 그러면 우리 절대주식께서는 이 잠자리형 같은 경우를 뭐 선호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대응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저는 상한가를 예전에 6번 먹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6번을 먹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때 수익률이 거래일수로 9일, 144% 먹었는데 그때 잠자령 이 캔들이 실제로 3번 나왔어요. 제가 매매했을 때. 네. 물론 그때는 제가 리딩을 하고 있지 않고 개인 매매를 할 때인데 네네.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희열을 느꼈겠는데요? 네,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던 캔들이지만 결국에는 3번 이 캔들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줬던 그러네요. 그런 캔들입니다. 자, 역시 이 실전 매매 최고 수인 우리 절대지식이 양봉, 음봉의 5가지의 유형들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아까도 얼핏 얘기를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설명을 하나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기본 캔들, 양봉, 음봉에 대한 캔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렇지만 전문가처럼 똑같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그 캔들의 의미랑 그 시장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또 적은 금액으로 한번 매매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초 강의, 특히 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복습을 하신다면 더욱 더 좋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좋았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코리아 주식부자의 서동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